강렬한 노란색체의 크고 당당한 키, 태양을 닮은 여름의 꽃 해바라기가 제철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바라기 하면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의 대표작 해바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 앤 아트에서는 고흐의 해바라기가 탄생한 배경과 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과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칼럼니스트 이소영 씨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고흐라는 그 작가가 어떤 분이고 또 어떤 대표작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빈센트 반 고흐는 19세기 말에 활동한 화가입니다. 본래 네덜란드 사람인데 네.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고 활동한 곳은 프랑스였습니다. 27살에 뒤늦게 화가의 길에 들어섰는데 살아있는 동안의 인생살이는 팍팍했습니다. 생전에 팔린 작품이 단 한 점뿐이었다니 형편을 짐작할 수 있겠지요. 네. 생전에 고흐의 삶과 작품을 응원해준 사람은 동생 테오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살아생전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을 받는 작가입니다. 밤하늘이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 별이 빛나는 밤이나 오늘 말씀드릴 해바라기 같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흐가 해바라기를 특히 그리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예, 고흐는 1888년에 남프랑스의 아를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려는 꿈을 꾸었죠. 고흐는 버려져 있던 노란 집을 빌려서 페인트 칠을 하고 가구며 거울, 식탁보, 주전자 같은 물건을 하나씩 사서 집을 꾸몄습니다. 고흐가 맞이한 첫 번째 예술가 손님은 고갱이었는데요. 네. 고흐는 그를 위해 방을 꾸미고 거기에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서 걸었다고 합니다. 고갱이의 방은 가로 2.25m, 세로 3.4m의 작은 방이었는데 거기 걸린 6개의 그림 중에서 2점이 그 유명한 해바라기였습니다.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고갱과 함께 지낼 아뜰리에를 오직 커다란 해바라기로만 꾸미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고흐의 집도 노란색이고 또 방 문도 노란색이고 또 벽에 걸린 그림, 해바라기 그림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고흐는 정말 노란색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화가였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고흐가 자기를 위해서 꾸며진 방에 대해 남긴 글이 있는데 이런 구절입니다. 나의 노란 방에는 해바라기들이 노란색을 배경으로 서 있다. 해바라기들은 노란 테이블 위에 노란 화병에 꽂혀 있었다. 온통 노란색 배경으로 노란색 꽃을 그리다니 참 과감한 설정이지요. 네. 네. 이외에도 고흐의 대표작 중에는 노란집이나 까마귀가 나는 밀밭같이 강렬한 노란색이 많습니다. 고흐가 활동하던 시기에 오늘날처럼 튜브에 담겨 있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감이 막 보급되었습니다. 고흐는 이 신상품 물감을 열렬하게 환영해서 자기 캔버스에 사용을 했는데요. 해바라기를 그리는 데 사용한 크로뮴 옐로라는 물감도 그런 새로운 안료였습니다. 원자번호 24번인 크로뮴은 1797년에 프랑스 화학자 루이 보클랭이 발견을 했고 19세기 초부터 안료로 쓰이기 시작했으니까 고흐가 사용하던 때는 정말 신상품이었고 품귀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흐는 요즘으로 치자면 얼리 어댑터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검증이 그 당시에는 잘 안 됐던 신상품을 사용을 했던 거잖아요. 부작용은 없었을까요? 예, 불행하게도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변색이 대표적인데요. 고흐의 노란색은 점차 어두워져서 갈색이나 오렌지색, 회색조를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마 본래의 해바라기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밝고 강렬한 노란색이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묵직하고 갈색조를 띈 걸로 보이게 됩니다. 당시에 이미 크로뮴 산납이 공기와 색에 의해 변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주장이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전통적인 물감 제조자인 조지 필드는 과학은 죽어가는 예술 앞에서 속수무책이다라는 말로 그런 경고를 남겼었습니다. 또 변색뿐만 아니라 크로뮴 옐로는 화가의 건강도 위협하는 물감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크로뮴의 화학 조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지만요. 크로뮴 옐로는 그 납과 유황을 포함한 유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네. 현재는 물감의 재료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고흐 작품을 보게 되면 사실 그 색감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런 색을 구현할 수 있을까랄 정도로 정말 생생한데 그렇다면 이제 이것들이 변색의 과정들이 겹치고 있어서 프랑스 당국이나 또 오르세 미술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여러 미술점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변색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변색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시장에서 사용하는 조명입니다. 그래서 또 1888년에 고흐가 그린 고갱의 초상도 역시 그 크로미움 옐로를 사용한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의 노란색 부분도 또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광선이 이 노란색 크로미움 옐로로 칠한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조명들 중에서도 특히 LED 조명이 변색을 가속시킨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네. 또 작품이 완성된 뒤에 후대에 보존과 보호를 위해서 바르는 바니쉬가 물감과 결합을 하면서 변색을 일으키는 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품에 그 손상이 없이 보존제를 완전히 제거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고흐의 작품을 변색해서 구할 그런 완벽한 방법은 없는 셈입니다. 화학의 발전 덕분에 다채로운 색을 손쉽게 즐기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미술 작품의 변색과 퇴락이 많아졌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복원과 보존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니만큼 희망을 가져봐야겠습니다. 네, 이 보존에 있어서도 과학적인 발전을 좀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네, 이 고흐의 해바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직접 해바라기를 보러 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이와 관련된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예, 지금은 고흐의 해바라기에 뒤지지 않는 자연의, 그러니까 진짜 해바라기를 보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해바라기는 한 송이만으로도 당당한 자태지만 수많은 해바라기가 만개한 들판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네. 강원도 태백에서는 8월 16일까지 해바라기 축제가 열리는데요. 해발 800m의 고산지대에 100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피는 장관입니다. 만개한 언덕길을 따라 걸으며 고흐가 이런 해바라기를 따서 꽃병에 꽂고 그렸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해바라기 씨앗 심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걸작을 보존하고 후세에 잘 물려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칼럼니스트 이소영 씨와 함께 고흐의 해바라기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과학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